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1월 3일부터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오늘 16일까지 사적 모임은 여전히 4명까지만 가능하고요. 식당과 카페 등도 저녁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아직은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됐지만요. 우리 역시 서로 개인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한 2022년을 기원하면서 헬로티비 뉴스 오늘도 힘차게 지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청사 이전 부지가 춘천 캠프 페이지로 사실상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따르는 3천억 원가량의 예산 확보와 타 지역의 반발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춘천시가 2028년 조성을 목표로 바이오 산업을 기반으로 한 의료 거점 도시를 조성합니다. 춘천시는 160개의 기업 유치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3일 낮 12시쯤 인제군 수산리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야산으로 번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석 대 등을 투입해 1시간 50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2차례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원주 국립전문과학관 건립 사업의 3번째 심사에서 통과됐습니다. 원주시는 올 하반기 공사에 들어가면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내 최대 현안인 강원도 청사 신축 이전 문제가 사실상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춘천시민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신축 이전 대상지에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도청사 건립 기금 마련과 타 지역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습니다. 보도에 이다혜 기자입니다. 강원도 청사 신축 이전 대상지가 이달 초 발표될 전망입니다. 도는 지난해 말 실시된 춘천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청사 입지를 사실상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건립한 지 64년이 지나 노후하고 붕괴 우려까지 제기되는 청사 신축을 위해 후보지를 2곳으로 압축했습니다. 현 청사 부지와 캠프 페이지 부지에 대해 춘천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다 저희가 정리는 했고요. 정리는 다 됐어요. 캠프 페이지다, 현 부지다,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확정된 부지가 공개되면 이후 설계 등 절차를 거쳐 2025년 신청사 착공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도청사 신축에 드는 비용은 부지 매입비, 건축비, 설계비 등 3천억 원 가량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는 지방채 발행 등으로 충당하겠다는 구상인데 도의회는 연간 60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청사 신축 부지 공론화를 요구해온 타 지역의 반발 역시 수습해야 할 과제입니다. 거의 지금 이제 도에서 생각하는 정답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되돌리기 위한 공론화 과정은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 공론화에 버금가는 정보 공개라든가 그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설명 자료를 도민들을 위해서 설득하는 작업이 지금은 좀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신청사 부지 발표에는 최문순 지사가 직접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춘천 밖 지역의 반발 여론이 여전한 점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도청사 신축 문제가 지역 대결 양상으로 확대될 가능성 등도 역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춘천시가 바이오 산업을 기반으로 한 의료 거점 도시 조성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7월 정밀 의료산업 규제 자유특구에 지정된 뒤 기업 유치를 본격화한 건데요. 네, 투자 규모만 5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관건은 얼마나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느냐입니다. 보도에 양진호 기자입니다. 춘천시 남산면에 위치한 남춘천 산업단지 1지구입니다. 바이오 생산과 R&D 기업이 몰리며 분양률 100%를 기록했고 입주 절차만 남았습니다. 문제는 부족한 정주 여건과 생활 인프라. 춘천시는 인근 남춘천 산업단지 2지구에 주거와 휴양, 교육 등 정주 기능을 갖춘 지역 특화 기업도시 조성을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춘천시가 구상 중인 기업도시는 바이오 산업과 연계한 의료산업 중심지입니다. 특히 ICT를 활용한 정밀의료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춘천시가 계획한 자족형 기업도시 규모는 약 320만 제곱미터. 160여 개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 4,700개를 만들고 3,000명이 사는 배우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상되는 필요 투자금은 약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춘천시는 일찌감치 기업도시 전담 TF를 구성하고 행정지원 준비에 나섰습니다. 특히 지난달엔 주관사업자로 참여할 기업과 관련 기본 합의서까지 체결했습니다. 수도권 대비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과 수도권 접근성 개선 등 지역 특화 기업도시 조성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건은 실제 참여할 기업을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느냐입니다. 춘천시는 지난해 7월 정밀의료산업 규제 자유특구 지위를 얻은 만큼 목표한 160여 개 기업의 입주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의료산업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이점을 10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산단 조성으로 토지 수용이 불가피한 지역민들의 설득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불가피하게 편입되는 그 주택이나 농경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주 대책을 수립하거나 또는 아예 이주 택지를 공급하거나 이주 주택을 공급하거나 이런 맞춤형 이주 대책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지역 기반 산업으로 육성 중인 바이오 산업을 정밀 의료 분야로 확대하려는 춘천시. 시는 올해 말까지 사업 추진을 주도할 SPC를 구성하고 국토부에 개발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춘천시가 정밀의료 중심의 기업도시 조성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건데요. 자, 문제는 실제 이 기업도시에 참여할 기업을 얼마나 모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렇죠. 2028년 완성을 목표로 진행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어떻게 마무리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제군 남면 수산리안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1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진화 헬기 석 대와 특수진화대, 산림공무원 등 46명이 진화에 나섰는데요. 산림당국은 정확한 피해 면적과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2차례 탈락했던 원주 국립전문과학관 건립 사업이 3번째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행안부가 지난달 30일 수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의를 열어 과학관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 예산 투입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총 예산 491억 원 중 국비 294억 원을 확보하고도 행안부 심의에서 제동이 걸리며 차질이 우려됐는데요. 원주시는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따라 후속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공사에 들어가 2024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제 올해가 호랑이 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호랑이는 대한민국의 그 토속적인 아주 영특하고 기운찬 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국민 모두가 그런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서 정말 올해는 코로나도 종식되고 활기찬 한 해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대학교 4학년 올라가는데 공부 더 열심히 해서 학점도 잘 받고 장학금도 많이 받고 바로 취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돼서 모두가 다 기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힘든 시기인데 모두가 활발한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제가 재수를 결심하게 됐는데 꼭 열심히 공부를 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풀리고 코로나도 좀 극복됐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활발하게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기초학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도입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3일 한글 문해를 돕는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전환기에 수학 보조 교재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특수학교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 밖의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15개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올해 2,600대가 넘는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합니다. 춘천시는 3일 사업비 515억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2,027대, 수소자동차 605대를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보급되는 친환경 자동차는 사상 최대치로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보급된 전체 친환경 자동차 규모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춘천시는 다음 달 중 사업 공고를 내고 자동차 보급 신청 절차에 들어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랜드가 올해 회사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 이삼걸 대표는 올해 사내 비대면 시무식에서 폐광기금 산정 방식 변경, 2020년 설립 이후 최초 적자 기록 등 회사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며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비용 절감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랜드는 또 기존 사회공헌, 지역상생과 더불어 올해를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원년의 해로 삼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도 선포했습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 방역과 각종 세계대회 준비 등을 위해 조직을 재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보건소 내 생활 방역 담당을 신설합니다. 또 강릉 지역 공동주택 비율이 50%를 넘으면서 주거환경 개선 추진단을 신설해 주택 공급 계획 수립 등의 정책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미래성장과는 지능형 교통체계 세계총회 유치를 위한 업무에 집중하고 스마트 도시과를 신설해 스마트 관광도시 기반 구축 사업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동해시 천곡동에 고령자와 청년들을 위한 복지주택이 건립됩니다. 동해시는 3일 동해 천곡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의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이르면 오는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4년 6월에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복지주택은 402가구 규모로 고령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인제군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합니다. 감면 대상은 공유재산을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주거용이나 경장용으로 빌린 경우에는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임대료 비율은 1%로 일괄 적용되며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인제지역 소상공인 30여 곳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올해 이제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가지고요. 이제 좀 청년들이 사실 많이 이렇게 좀 너무 힘들었던 해라 이제 새로운 해를 맞아서 다 같이 좀 잘 사는 사회가 되도록 좀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고 회사에서 저나 동료들이나 올해는 조금 더 안전을 더 생각하고 건강하게 회사에 출근했다가 다시 집으로 안전하게 복귀했으면 바랍니다. 코로나가 좀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온 국민들이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렇고 이제 새해는 우리 아들도 좋은 며느리 만나갖고 아가씨 만나갖고 결혼했으면 좋겠고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올해는 정말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코로나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힘이 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성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1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공모 사업에 응모해 열양지구와 임계지구가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은 지역 특색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과 주변 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열양, 임계지구에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110호가 건립됩니다. 정선군은 LH와 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원주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취약노인보호사업 공모전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취약노인보호사업 공모전은 전국 600여 개의 노인 맞춤 돌봄사업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4개 분야에 걸쳐 공모와 평가가 진행됐는데요. 밥상공동체복지관은 코로나19 장기화 속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소셜로봇 지원 등 비대면 돌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양구 지역 겨울철 대표 농특산물인 펀치볼 시래기가 본격 출하됩니다. 양구군은 3일 올해 펀치볼 시래기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약 440톤 증가한 900여 톤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출하되는 시래기는 250여 개의 농가에서 지난해 9월 파종한 이후 건조 작업을 거쳐 생산됐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